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베이징 정가에서 대만의 7월 유기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7월 1일인데요. 이때 전 세계 속에 중국의 강인함을 과시하고 더불어서 중국 인민들한테 중국몽에 대한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모종의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료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7월에 중화민족의 강인함과 자신감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중국의 부흥을 확인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홍콩도 본토화를 단행했는데 아직 대만을 복속시키지 못한 것이 이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개연설에서 이 중화민족 굴기, 그러니까 중화민족이 우뚝 선다 이런 뜻이죠. 중화민족 굴기의 상징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해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과 하고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굴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국 전문가 스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시진핑 같은 공산당 혁명 원로 2세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마오쩌둥의 유산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것이고 덩샤오핑의 유산은 중국을 경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고 또 3세대 지도자가 남길 유산은 딱 하나가 있는데 남은 거 뭐냐면 중국을 통일하는 것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통일하지 못하면 중국의 3세대 지도자의 정통성과 역사적 위상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시진핑 본인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본인의 3연임을 넘어서 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초석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시진핑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죠. 이걸 통해서 마오쩌둥과 같은 정신 집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의 과제 수행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들한테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대파를 제압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 또 3연입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맥마스터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죠. 근데 그 시기를 더 앞당겨가지고 올해 안에 그것도 7월경에 대만 정복을 위한 침공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베이징 정가에서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맥마스터가 2022년 동계올림픽 이후로 시기를 말했던 것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이전에 중국이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인데요. 만약 이 신장 위구르 같은 인권 문제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확산된다 그러면 구태여 내년 2월 이후로 미룰 필요도 없어진다. 이런 것도 7월 유기설을 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아직까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 등의 수행을 위한 팀들 구성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중국의 대만 이 정복 계획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만 정복 야심을 시진핑 주석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부터 대만과의 전쟁 준비 발언들을 몇 차례 했었죠. 그리고 지난 2월 10일에는 대만에서 200마일, 그러니까 한 32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동남부의 연안에 있는 푸젠성 군부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군사기지의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푸젠에서 대만까지 비행기로 30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 코앞인데 그런 곳에서 시진핑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만 남부를
급습한다든지 아니면 둥샤군도 같은 데를 점령하는 돌격대 역할을 맡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광동성 제항의 해병대 제4여단입니다.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들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월에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 그러면서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불사의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7월 6일설이 나도는 와중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25대가 지난 4월 12일 대만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였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보낸 비공식 대표단이 이 차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4월 15일에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예정이 없던 함포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의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군 054A형 미사일 호위함 징저우호가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어 항해를 한 겁니다. 4월 17일에도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가 이 폭격기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9시간 동안 실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밤 늦게까지 주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은 4월 23일 하이난 사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했었죠. 그 자리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 055형 미사일 구축함, 075형 수륙 공격함 같은 세 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4월 26일이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윈8, 그러니까 YH입니다. 이 윈8 전자전기하고 윈8 기술정찰기 한 대 같은 이런 두 대가 대만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들이 해수면에서 불과 30m 높이로 저공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전 대만 해군학교 교관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군용기의 비행 고도가 이전에 2000m 이상에서 3월에는 1500m로 내려왔고 지난 9일에는 400m로 내려오더니 26일에는 30m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대만 측의 레이더 감시 사각지대 측정과 레이더 전파의 지형 영향 파악, 그리고 중국 레이더의 주파수 유효거리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요, 2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Y8 전술 정찰기의 저고도 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만 남부의 청정대학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리니뉴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저고도 비행은 대만군의 레이더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보통 레이더 신호는 산과 같은 특정 지형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 30m 고도에서 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 비행기가 전파 탐지 영역 아래로 비행한 건데요. 그때 이 대만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저고도 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군의 대응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편 이 대만의 SETTV는 중국 군용기가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25일까지 82일 동안에 대만 공역에 273회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또 이달에만 100여 대가 들어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호주 최대 신문인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4월 26일자에서 미카엘 페줄로 호주 내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이 호주에게도 유기요소라 그러면서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페줄로 장관은 이어서 자유를 옹호하는 호주와 동맹국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도요, 25일, 하루 전날인데, 호주 공영방송인 ABC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호주군은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군사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경고한 겁니다. 대만도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위협의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선전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압박도 강하고 있어서 군사적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국민이 그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굳건한 지지 때문입니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일본까지 대만 수호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죠.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크게 고무적입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이 대만에 대한 지원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국을 통해서 중국 관련한 그런 레이더 수집 정보들, 이런 것들, 이런 고급 군사 정보를 대만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 군사훈련까지 진행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만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 센카쿠 열도 방어에 일본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대만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대만 국민들을 안심시킨 한 장면이 있는데요. 지난 4월 12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25대로 최대 위협을 벌이던 날이 있죠. 그날 일본에서 발진한 F-16 전투기 4대가 한계 중량까지 무기를 최대한 장착한 상태에서 대만으로 날아와가지고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은 공중전에서 적의 전투기 레이더와 미사일 신호를 교란할 수 있는 장비까지 실었다는 내용이 지난 20일 대만의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국민들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대만의 빈과일보는 이날 미국의 유명한 군사뉴스 웹사이트인 워전이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주일 미군의 F-16에는 대공 미사일과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5기, 그리고 사이드와인 전술 미사일 1기 등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일본 미사와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이 전투기들은 대만 상공을 넘어서 남중국해로 날아왔고 또 루즈벨트 항모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일 오후에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급유를 받은 다음에 같은 날 미사와 기지로 돌아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렇게 최대 무장을 하고 비행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자, 그 말은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전투 준비를 완전히 하고서 비행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이건 동시에 남중국해의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또 주일 미군 기지가 동시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과 일본에 이어서 일본에서 발진한 미군 F-16 전투기들이 루스벨트 항모전단으로 갔다는 것도 아주 의미 있다 그러면서 이건 대만 유사시에 주일 미군이 빠르게 대만으로 작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주일 미군의 F-16 움직임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듯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 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센카쿠 열도를 실질 점유하고 있는 일본 역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7월의 대만 위기설, 물론 이런 설들이 자주 나돌긴 합니다만은 꼭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만 위기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만 해협이 지금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문제가 단순한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만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정복 여부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내년 가을에 당대회까지는 유기설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와이타임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